노후에는 아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이제는 수입이 줄어들 테니 가능한 한 소비를 줄이고 여행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취미도 줄이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돈은 조금 모였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하지?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 왜 사는 재미는 점점 없어질까?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안정되었는데 표정은 오히려 무거워진 사람들. 지출 내역은 줄었는데 하루의 웃음도 함께 줄어든 사람들.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늘 나중을 생각하며 오늘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더 움츠러듭니다.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혹시 오래 살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오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절약은 미덕이었습니다. 아껴 쓰는 것은 훌륭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절약이 두려움에서 시작될 때 그것은 삶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줄이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택하고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할 소비가 있습니다. 줄이면 안 되는 것,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아껴서는 안 되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을 더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계획적으로 소비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통장을 지키느라 삶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겨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선택으로 채울 것인지 지금부터 그 기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노후가 되면 모든 소비를 먼저 줄이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가장 쉬운 선택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혹시 모를 사고, 혹시 모를 경제위기, 혹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아꼈고 집장만 때문에 아꼈고 노후 대비 때문에 또 아꼈습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를 준비하며 지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습관이 아니라 세대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풍요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참는 것이 어른스러움이었으며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나를 위해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사면서도 이 나이에 뭘 하고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괜히 사치 아닐까 고민합니다.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내가 그만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쓸모에 대한 불안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 자식이 독립한 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돈으로 지키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돈은 남겨야지. 그래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지.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지나치면 삶이 멈춥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가는데 경험은 쌓이지 않고 추억은 늘지 않고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더 아낀다더라.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괜히 쓰는 건 아닐까?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소비는 즐거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은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끼는 습관이 오래되면 욕구 자체가 작아집니다. 설레는 일이 줄어들고 기대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즐거움을 줄이고 조금씩 만남을 줄이고 조금씩 경험을 줄이다 보면 어느 날 삶의 온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줄이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대비인가? 아니면 막연한 불안인가?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기준이 되면 선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전해졌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희미해집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줄이는 것도 선택이지만 지키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비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줄이는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 합니다. 아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에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소비. 첫 번째는 건강에 쓰는 돈입니다.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그 어떤 저축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더 좋은 음식에 투자하십시오. 편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침구를 사용하십시오. 운동을 배우는 비용, 물리치료를 받는 비용, 몸을 관리하는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아끼는 순간 노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쓰는 돈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결과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공, 성취, 안정. 그러나 노후에는 결과보다 기억이 더 중요해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기차 여행도 좋고 근교 산책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점에서의 한 끼도 충분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숫자지만 마음에 남는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언젠가 몸이 불편해졌을 때 그때 다녀오길 잘했다는 기억 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배움에 쓰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악기나 그림, 글쓰기를 배우는 것. 배움은 뇌를 깨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정보에서 뒤처지고 기술에서 단절되고 결국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자존감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사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과시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오래 망설였던 책 한 권,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취미를 위한 작은 도구.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노후 우울의 시작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더 빨리 자랍니다. 작은 사치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식사 한 끼, 차 한 잔, 교통비. 만남은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는 생각에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혼자만으로는 오래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외로움을 예방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만남을 붙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끼지 마십시오. 결국 노후의 품격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건강, 경험, 배움, 작은 기쁨, 그리고 사람. 이 5가지는 줄이면 안 되는 소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아껴야 할 것은 이 5가지가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린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야 할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감히 줄여야 할 소비는 무엇일까요? 노후의 소비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체면을 위한 소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조사에서의 과한 지출,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소비, 괜히 비교가 될까봐 하는 선택들. 하지만 노후에는 체면보다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남의 평가를 위해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쓴 돈은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처럼 유지해온 불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내용도 잘 모르는 상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그냥 계속 내던 거니까라는 이유로 자동이체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에는 정기적으로 지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소비가 지금의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과거의 불안이 남겨둔 흔적인지 스스로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줄여야 할 것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성입니다. 세 번째는 충동 소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온라인 쇼핑이나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이 구매 버튼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감정을 오래 채워주지 못합니다. 상자를 열 때의 설렘은 잠시지만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후회가 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루만 미루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노후의 소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자녀 지원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 자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당장은 안정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희생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노후에는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이 건강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에서 비롯된 과도한 저축입니다. 저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축이 목적이 되면 삶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다가 확실히 지나가는 오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컨디션과 표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지출이 나를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넓게 만드는가? 이 소비가 나를 위축시키는가, 아니면 살아있게 하는가? 노후의 균형은 절약과 소비 사이가 아니라 두려움과 선택 사이에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줄인 것이 사실은 가장 지켜야 할 영역이었는지,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미 필요 없는 부담은 아닌지. 노후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지만 습관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보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노후 소비의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의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래 두려움 속에서만 선택해온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수단을 지키느라 목적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통장 잔고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당신의 표정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아끼고 경험을 쌓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고 지키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일. 이 5가지는 노후의 사치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삶이 무뎌지는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기대되지 않고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설레지 않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 돈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기억을 남기십시오. 저축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웃음을 늘리십시오. 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건강을 지키십시오. 삶의 균형은 적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소비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중에를 위해 오늘을 미뤄왔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조금 더 편한 의자에 앉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금 더 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십시오.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노후는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줄여야 할 것은 소비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아끼십시오.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의 하루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